자,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KFC의 사람. 오늘 새로운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경기도의회 꺽다리 아저씨, 삼선시 도의원 김현삼 도의원, 여러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치를 지금 16년째 하고 있고요. 경선 없이 내리 삼선, 그러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예, 삼선 출신의 김현삼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없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경선 없이 내리 삼선. 내리삼선. 야, 그럼 처음 초선되신 게 언제세요? 2010년입니다. 2010년. 제가 2010년을 좀 더듬어 볼까요? 우리 저 흔히 2004년도 총선 때 당선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2004년도. 탄돌이라고. 탄돌이라고 그러죠. 2010년 당선된 지방의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글쎄요. 예. 노돌이라고 불러요. 노돌이? 왜요? 예.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후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면서 2010년도에 사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렇죠. 사실 압승했죠. 압승했습니다. 그죠? 그때 되신 게 아마 삼선까지 오게 된 배경이 됐으니까 네네. 다 노무현 대통령 덕이 아니냐? 네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예. 보니까 그 작년에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이 국회의원 180석 했잖아요. 네네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몰라요? 코돌이라고 그럽니다. 코돌이. 코로나. 코돌이. 이게 또 각 총선이나 이 선거마다 이게 별명이 있구나. 네네. 그 작년에 당선되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코돌이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선이라는 건 아는데 지역구 소개를 좀. 지역구가 어디세요? 네, 경기도 안산이고요. 예. 제 지역구에 그 유명한 반월공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0명 학생들이 정말로 무참히 생당한 세월호. 단원이네요. 단원 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그러시면은 그 세월호 때문에 그랬다면 김남국 의원이 거기 지역 맞습니다. 위원장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한 번에 탁 오네요. 네네. 그럼 김남국 의원 어떻게 그 양반이 아마 안산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어때요? 사람 어때요? 사실 이렇게 좀 그 지역에서 경계감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예. 왜냐면 김남국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세상에 알려진 게 예. 조국 교수 그때 그 이 촛불 집회. 그렇죠. 그때 이제 좀 많이 좀 알려졌는데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지나고 보니까 일단 그 착해요. 착하고 그리고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순수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논리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주 잘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틀리게 예.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그런 모습 네. 못 본 것 같은데. 막걸리도 잘 마시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내년 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어떻게? 이 지방원의 비애입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 사랑합니다. 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 공천에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지방의원의 비애를 잠깐 보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김현삼 의원을 모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삼 의원이 경력이 좀 아주 좀 특별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잘 압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우리 저 도의원 하시기 전에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네. 어떻게 어디 출신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24살에 예, 밀링기를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서 밀링기를 직접 잡고 일을 좀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많은 산재 사고를 좀 보면서 이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노동자 위원장으로 25살에 당선이 됐어요. 25살에. 25살에. 네네. 야, 25살에 노조위원장이 됐다. 이건 대단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 활동을 한 10년 정도 좀 했었고요. 네. 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결국 이제 해고는 됐습니다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한참 우리 사회가 기존의 그 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른 운동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 이른바 이제 신사회 운동. 예. 이제 편하게 이제 시민 운동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바람을 불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만들어지고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네네네. 할 때였는데 이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제 싶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10년 정도 예.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재종길 국회의원 눈에 띄어서 네네. 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시민운동 그러면 뭐 시민운동 단체 중에는 어떤
예, 제가 이제 안산경실련을 기반으로 해서 예. 그 사무국장을 했었고요. 그 경실련 경기도의회 사무처장도 좀 했었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보람 중에 하나는 경기도가 워낙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넓죠. 각 지역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예. 이 경기도 전체 시민단체가 이렇게 좀 협의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1년에 쓰는 예산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구 규모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 경기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제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시민단체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 시민운동 연대회 만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초대 운영위원장도 했었더랬습니다. 아니 시민 운동 연대회가 아니라 시민단체 연대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민운동 연대. 연대회였나요? 아 예. 어쨌든 그 여러분들 일반 그 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보면 이렇게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의회로 들어온다는 이런 과정을 거친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특별하게 모셨었는데 어떻게 삼선이면은 이제 거의 11년째 지금 도의원을 하시고 계신 거죠? 네네네. 어떠세요? 도의원 해보니까 어떻다? 도의원을 해보니까 예. 글쎄요 그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근데 국민들은 저 지방의원들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논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원들 야 저런 것들 왜 뽑냐 이런 사실 여론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힘들다 와 논다 이 네네. 괴리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예. 기존에 그 이 제도정치권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지방의원들에 대한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각이 좀 있었던 게 있었죠.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문제 있는 뭐 이렇게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만 다수는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의원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야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도의원하면서 진짜 보람된 일이다.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제가 그 재선호 시절이던 2014년 전반기에 예. 경기도의 다수당이었던 그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요. 예. 대표원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 도지사가 이제 남경필 지사였는데 네. 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 알죠. 네, 예. 연정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아마 최초로 실질적인 그 이 연정을 했던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정치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분들이 그 당시 경기도가 했었던 연정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좀 하는 걸 좀 보면서 어쨌든 한국 정치사에 비록 지방원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 획을 좀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도 연정 이거를 그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연정의 어떤 사례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위원으로서 이 연정을 네네. 주도하신 역할을 하셨다. 아유, 몰랐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네요. 자, 저희 TV가 그래도 아무리 오늘 뭐 손님이야 이제 저 경기도 의회 의원을 모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름이 명색이 프레지던트 TV라서 네네. 걸맞는 얘기를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죠. 긴장됩니다. 긴장하실 건 없고. 자, 일단 지금 당장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이 두 군데가 뭐 다른 데도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관심들이 서울과 부산밖에 없으니까 자 서울시장 선거 누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민주당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동안 제 선거도 뭐 여러 번 경험을 좀 하고 다른 분들의 선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참여해서 했던 경험에 비춰서 보자면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분명하게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근거를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촉이 있습니다. 그런 촉이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부산시장 선거는 그 최근에 이제 그 박형준 후보의 예. LCT 그 주택 매매건이 이렇게 좀 터지면서 네.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좀 흔들리고는 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조금 뒤따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 다 설명 다 좋으신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은 누가 된다? 박영선. 된다. 네네. 그러면 부산시장도? 부산시장 선거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봤고요. 자, 3선 정도 되는 도의원이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기도 전반에 대한 상황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지역 안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자,
지금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내가 네. 프레지던트가 됐어. 네네. 오늘 이 시간에 네네네. 내가 안산을 위해서 또는 경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요거 하나는 내 대통령이면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네네. 하나만 한번. 이 하나만 즉석 질문입니다 이거. 네네. 좀 어려운데요. 저는 우선은 지역 정치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가 손을 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든 또는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 공천 받는 과정에서 저는 여의도 정치가 이제 손을 뗄 때가 됐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들이 알아서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이제 돼 있다. 그럼 네. 그 정도는 이제 된다. 좀 준비는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제 여의도 정치는 좀 손을 떼시고 네. 저희들이 알아서 좀 잘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를테면 법과 제도의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법과 제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예. 이 프레지던트 TV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걸 한다. 근데 지금 여의도 정치가 이제 지방 정치, 소위 지역 정치에 손을 떼라라고 이제 말씀하셨. 떼게 하는 제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 주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 스스로도 좀 많은 반성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좀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 좀 부정적인 모습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국민들께 전달되어진 측면이 좀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이게 좀 잘하는 건 절대 이렇게 보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으면 그걸 뭐 확대하고 부풀려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좀 그래도 좀 도와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높은데 언론의 행태가 어떠냐면 지방의회 또는 지방 공무원이 뭐 비리가 있어요. 이거 그 노출 빈도수가요. 국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 돌려요 재방송을. 네.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에 있는 이 과가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거기서 맨날 지방자치회 날 인터뷰하면요 권한 주면 부패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반복해서 인터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분명히 또 있다 하는 점은 좀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 지방자치학을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앙 정치가 있고 나서 이를테면 지방 정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럼요. 지방 정치가 바탕이 돼서 중앙 정치가 형성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미국은 주가 그야말로 뭐 우리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국가입니다. 예, 그렇죠. 국가죠. 주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지방 자치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선진국 중에 지방자치 아닌 데가 없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안 하면 선진국 못 된다 이런 얘기도 네네. 사실은 저는 뭐 크게 공감을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1년 남았어요. 이제 도의원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 어떻게 사선 도전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사선 도의원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안 하는 것으로. 안 해요? 네네. 오, 예. 그럼 뭘 합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6월달에 안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예. 안산시장 선거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오늘 방송에서 아주 새로운 사실이 딱 나와가고 있습니다. 이 안산시장에 도전한다. 네네. 예. 지금 안산시장님 누구시죠? 지금 윤화섭 시장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그 양반도 안 나올 리는 없고 네, 물론 나오겠죠. 경선하셔야겠네. 네네.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는 데가 수원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옆 동네가 안산이어서 제가 좀 아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선 시장이 없는 데가 안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한 번도 시장을 2번 한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한번 건너뛰어서 다른 당을 타고 나서 된 사람 있죠. 그 송진섭 씨. 예. 그분이 아마 민주당으로 당선돼서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그 당시 한나라당 맞습니다. 예,으로 다시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 당선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유일한 데입니다. 안산이. 아마 이걸로 보고 노리신 거 아닌가? 예, 뭐 그건 꼭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윤하섭 시장님도 뭐 잘하고 계십니다. 그 예. 시민들 평가도 좀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장 선거에 도전을 좀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안산에서 산 지가 지금 한 34년째 되고 있는데 네. 노동운동 한 10여 년, 시민사회 활동 한 10여 년, 그리고 현실 정치에 몸담은 지가 지금 한 34년, 14년 정도 되고 예, 예. 주변에서 이제 이런 정도 됐으면 안산 시정을 좀 이끌고 갈 만한 네. 그런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어. 그래서 당신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권유도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60입니다. 내년 선거를 놓치게 되면 예. 그냥 그 지방의원으로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지방의원으로 끝나기보다는 단체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는 나도 뭐 기초의원을 하다가 나는 광역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또는 광역에다가 나는 뭐 국회의원을 가보고 싶어, 또는 국회의원 하다가 광역의원 하다가 또는 기초의원 하다가 단체장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어떠세요? 그 주변 도의원들 중에 뭐 나는 다음번에 국회의원 한번 나갈 거야, 또는 단체장 선거에 나갈 거야, 어떻게 좀 많나요? 어때요? 그 안산만 하더라도요. 예. 삼선 도의원이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오, 5명이네. 네, 5명이나 있습니다. 네네. 오. 안산의 그 도의원 지역구가 이제 8개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5명이 이제 그 삼선 도의원인데, 저 포함해서 그 5명 전부 다가 지금 내년에 시장 선거 도전하겠다고. 아. 건데. 쉬운 일이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바람직스럽다고 봐니까 대의원으로서 예를 들면 집행부가 하는 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어떤 정책적 제안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이 네.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 좀 아유, 저는 뭐 전적으로 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들이 물론 뭐 도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이기는 건 아닙니다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도전들이 아주 바람직스럽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 방송에서 안산시장 도전을 선언하셨어요. 아주 오늘 이 코너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의 뉴스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나는 안산시장이 되어서 안산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라도 좀.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세월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산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걸림돌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안산 시장이 된다고 하면 네. 세월호가 왜 생겼는지 그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 법적 준비들, 이런 것들을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저는 안산이 새로운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산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계획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 계획도시죠. 네, 우리나라 두 번째 계획 도시인데요. 그 창원에서 두 번째 계획 도시인데 반월공단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월공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7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40년 돼가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들도 노후하고 기반 시설도 뭐 열악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산업단지인데.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관심을 갖질 않아요. 국가가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 경제를 새롭게 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반월공단을 구조구도화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안산 반월공단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안산 시민들한테 시민으로서 예를 들면 생존의 기반과 근거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는 공단이란 말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공단이란 말을 잘 안 쓰지 않나요? 네,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데요. 말은 스마트 허브.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 표현이 사실 이렇게 좀 자기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냥 공단이면 공단이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국이나 이제 이 프랑스를 좀 가봤는데요.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공단이라고 해야지 왜 그걸 자꾸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뭐 그 스마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해요. 스마트라고 하면 뭔가 깨끗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KFC의 사람을 찍으면서 출마 선언까지 오늘
아주 그냥 뜻깊게 들어봤는데, 자, 제 주변에도 한 서너 명 정도가 광역의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어떻게 뭘 준비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앞에 지금 한 30대 초반에 어떤 청년이 나 도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그 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두 가지 좀 예. 말씀 좀 드리면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어느 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예, 말씀하신 분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전제하면 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게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우리 주변에 그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강령을 제대로 읽어본 도연을 제가 사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통해서 뭔가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네. 그 강령을 통해서 저는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네, 그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가끔 보면 이게 좀 민주당이 지향하는 이 가치와 철학하고 이렇게 좀 어긋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100이면 100 강령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학습 사전 학습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면 네. 절대로 돈을 빌려서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라. 돈 빌리지 마라. 네, 돈 빌리지 마라. 왜 그래? 자기 돈으로 해라. 자기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좀 출마를 좀 늦추더라도 일정한 최소한의 어떤 선거 작업은 마련해놓고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LH건 터지면서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네. 투기하는 것들 네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근태 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현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순간 실수하면 교도소로 떨어진다. 네네.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많은 정보를 알게 돼요. 많은 정보를 알게 돼요. 시민들보다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빚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지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도움을 줬으면 그 도움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빚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준비는 시작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 지금까지 제가 새롭게 출마하는 젊은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음 질문이 원래 무슨 책 정도를 읽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 꾸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 민주당으로 나가려면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나가려면 국민의힘의 당 강령 정도는 제대로 좀 읽어봐라. 왜 민주당이 존재하는지 또는 왜 국민의힘이 존재하는지. 뭐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홍보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만. 오늘 제가 역시 삼선 광역의원의 이제 어떤 이 뭐랄까요, 구역이 느껴지는 오늘 아우라. 여기서 스스로 아우라라면 바로 떨어지는 건데. 자, 어쨌든 오늘 안산시장 도전까지도 우리 이 방송에서 오늘 이제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언제 또 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이 프레젠트 TV에 꼭 한번 우리 김현삼 의원님 다시 한번 모셔서 안산시장 준비가 얼마나 잘 돼가는지, 그다음에 막상 해보니까 돈은 꿨는지, 예? 돈을 못 꿔가지고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유혹은 생기지 않았는지, 설사들이 한 번 더 파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삼선 도의원입니다. 안산 단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삼 도의원과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KFC의 사람은 무슨 특정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정치인들, 또 이슈의 중심이 되는 분들을 모시는데, 아직은 이슈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 받는 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댓글에 야, 나도 좀 나가게 해줘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김현삼 의원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